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투자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투자 마인드를 좀 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려면 과연 어떤 게 중요할까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월스트리트의 뭐 이렇게 트레이더의 뭐 이렇게 모니터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어떠한 다양한 기술과 어떤 지식들을 많이 아는 게 수익을 내는 데 중요할까?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명상하는 사진을 제가 넣어봤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어떤 마인드를 다지고 내가 꾸준히 투자를 해야겠다. 내가 왜 투자를 해야 되지? 라는 어떠한 좀 그 마인드를 좀 정립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수익을 내는데 더 중요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런 기술이나 지식보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유명한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뭐 또 한국의 또 유명한 가치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스킬이나 지식 같은 거보다는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마인드 정립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엄청 거창하죠. 자본주의 철학 세우기 1편 이렇게 했는데, 일단 유튜브를 좀 길게 올리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짜리를 지금 1편, 2편으로 나눠서 제가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배워볼 텐데요. 일단 철학이라는 좀 딱딱한 학문인데, 철학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약간 좀 황당하죠,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은 얘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오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잘 들어보시면 그 투자에 관한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 주식, 예를 들어서 뭐 주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주식 투자 책도 장르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정말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의 성공담을 쭉 늘어놓은 책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그 마인드를 정립하는 책도 있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네, 그 다음에 꾸준히 우리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뭐 심리학을 통해서도 막 살펴보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도 꽤 많이 있고,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잘하시는 그 가치 투자자인 분들도 그런 마인드에 대한 책들을 꾸준히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철학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철학. 자, 뭐 갑자기 철학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철학자들, 수많은 철학자들이, 예, 사실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자기 생각들을 펼친 거거든요. 예, 무엇과 무엇에 대한 질문과 그 대답이에요. 사실 철학이라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건 뭐 에곤 실레라는 화가의 그림을 제가 그냥 가져와 봤는데요. 인간, 네, 인간에 대한 질문과 지구본을 제가 넣어봤는데요. 그냥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계, 우주, 세상 같은 거, 네, 이렇게 인간 자아에 대한 어떤 질문과 대답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세계에 대한 어떤 질문과 대답이에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철학하면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뭐 우리는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철학자들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 세계는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대표적인 철학적 질문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1편이기 때문에 요거 인간과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일단 저는 철학자 중에서 샤르트르라는 철학을 좀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들이 정말 좀 공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철학을 많이 알진 않지만 대표적인 말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또. 실존은 뭐고 본질은 뭐냐. 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제 장폴 샤르트라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뭐 매력적이게 생기진 않았죠. 약간 좀 꼰대스럽게 생겼죠. 약간 눈도 사시고. 그래서 예전에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예, 거부했어요. 그래서 거부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자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길어지면 좀 지루할 테니까 좀 생략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포털에 찾아보시면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실존은 뭐고 본질은 뭘까? 아주 쉽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건 이제 제 건 아니고요. 이따가 밑에 링크를 좀 넣어 드릴 텐데, 네, 거기에 이제 아주 좋게 잘 설명하신 분의 의견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의자를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저희가 앉아 있는 의자, 네, 앉을 때 쓰는 의자. 네. 그 의자는 그 의자가 이게 이제 존재하기 전에 사실은 이 의자를 만든 그 설계한 사람의 머릿속에 그 설계도가 먼저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아, 내가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거로부터 의자를 만들어내죠. 그쵸? 그래서 의자는 뭐 다양하게 또 더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자랑 그 설계도랑 어떤 게 더 먼저인가요? 그쵸? 이 설계도가 먼저죠? 설계도가 먼저 있고 나서 이 설계도로부터 의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본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네, 본질적인 거. 이거로부터 이제 찍어내는 거죠. 의자를. 네, 똑같은 거를. 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실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본질이 먼저예요? 실존이 먼저예요? 그렇죠. 본질이 먼저고 그다음 이로부터 실존이 나온 거죠. 그렇죠? 설계도가 먼저고 이로부터 의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좀 일반적으로 그 철학자들이 많이 좀 주장했던 거고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대표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제 본질은 이데아였어요. 이데아. 네, 이상적인 어떤 형상. 그로부터 이제 어떤 실제 존재들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개를 보고 개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뭐 치와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말티즈도 있고 다양한데 보고 다 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는 그 개라는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데아로부터 다양한 개들을 다 똑같이 개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플라톤의 생각이었죠. 네. 근데 거꾸로 얘기한 거죠. 지금 샤르트르는. 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 생각 좀 해볼게요. 자,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세상에 던져져?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이게 샤르트르는 인간은 사물과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랑 의자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인간이 마땅히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자, 이런 얘기를 쉽게 말하면 지금 한 거거든요. 요 뜻이 지금. 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본질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질이 규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샤르트르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에 대한 어떤 설계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거든요. 신이 존재한다면 신에 의해서 인간은 설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종교를 갖고 있는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본질은 신이 만들어놨고 그로부터 인간이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인간도 의자처럼 본질이 앞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샤르트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본질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요 말하고 있는 거는 제가 여기 링크에 아주 훌륭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유튜브 밑에 이렇게 넣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이어서 말씀 드려볼게요. 자, 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릴까?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자신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은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좀 살펴볼게요. 자, 던져진이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던져진 존재다. 누가 날 던졌어? 그래서 난 뭐 이렇게 세상에 나온 건가? 네. 이게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쵸? 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닌 거라는 얘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그냥 영화관에서 들어와서 영화를 보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혹시 극장에 좀 지각을 해서 한 10분, 20분 늦게 들어가서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지각을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물론 내가 어떤 영화인지 좀 대충 알고 보는 영화면 조금 덜할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들어가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미 뭐 어떤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쵸? 갑자기 주인공이 막 이렇게 도망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랑 주인공이랑 싸우고 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누가 주인공인지도 몰라요. 뭐 쟤네 왜 저러고 있지? 뭐 저런 두 사람의 인물 관계는 어떤 거지? 라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쵸? 중간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못 봤으니까. 저는 우리 인간의 인생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이 몇 살부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그 태아 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 안 나시죠? 그쵸? 네. 보통은
우리가 자신이 가장 어렸을 때 기억, 한 3살부터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빨랫줄을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제 가장 어릴 때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내가 그냥 존재하는구나라는 자의식이 생기고,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 나중에 봤더니 내가 아시아라는 곳, 대한민국에 살고 있구나. 이거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죠? 우리 영화 중간에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예, 이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뭐, 아, 난 남자로 태어나야지. 나는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지. 나는 우리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이 이 정도가 되고 뭐 이 정도의 문화적 수준을 갖고 있는 분야 밑에서 태어나야지. 이런 의도를 갖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던져졌어요. 세상에. 예, 나도 모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 그다음에 남자 여자 성별,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 외모, 이런 것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있나요? 이 중에서? 없죠. 그쵸? 네, 선택할 수 있었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그쵸? 네, 이런 거 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의 배경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잠깐이라도. 네,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다. 사실 보면 되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한 게 사실 별로 없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들은 그냥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삶은 의미 부여인 것 같아요. 네,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자,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요게 지금 그 에베레스트인데, 자, 여기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등산을 하는 분들 계시죠? 그쵸? 엄청난 추위와 그 산소가 아주 희박한 곳에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때로는 사람이 죽기도 하죠. 이 등산이 뭐라고 이렇게 목숨 걸고 할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등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쵸? 네. 그리고, 자, 2002년도에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시청 앞에 모여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 이렇게 많이 모여서 사람들 사이에 막 껴가지고, 이게 뭐라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그쵸? 그냥 공 하나 그물망에다가 쳐가지고 집어넣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나라가 뭐 포르투갈 이기고 스페인 이기면은 뭐 군역이 막 신장이 되고, 아니면은 뭐 내 월급이 올라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축구가 뭐라고? 이게 사실 다 의미 부여인 거예요. 애국심이라는 것도 하나의 의미 부여고, 그쵸? 그래서 내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판매 방식은 달라져요. 그쵸? 예. 물론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어디에 가치관을 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쵸? 그래서 뭐 자동차에 큰 가치를 둔 사람들은 정말 먹는 거 엄청 아껴가면서, 그죠? 뭐 이렇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차에는 엄청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샤넬 백을 사기 위해서, 그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아끼면서, 예, 생활비를 아끼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삶은 의미 부여예요. 내가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요게 그 이제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중에서 대표적인, 네, 인상주의 화가인데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고갱이거든요. 네, 고갱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고갱전을 국내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덕수궁 옆에 있는, 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그래서 갔었는데 이 그림이 그때 왔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좀 고갱이라는 화가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사람이 되게 좀 야심가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년에 인생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 예, 그 그림을 그리려고, 그리고 막 금태도 두르고, 그다음 제목도 아주 그럴듯하게, 이게 지금 보면은 제목이 저 정확하게는 맞진 않는데 대략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제목이거든요.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시간 흐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 보면 아기가 있죠. 그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태어나서 현재를 얘기해요. 가운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는 누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노인이거든요. 이쪽은 이제 죽음을 의미해요. 좀 어둡죠, 그림이. 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인생살이, 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 행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런 물음들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어디에 내 가치관을 두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은 자신이 찾아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제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주제인 세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좀 투자랑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오늘 주제가 좀 많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전 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투자를 오래 하려면 자신의 어떠한 그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돼요. 꾸준히 할 수 있는 내가 이걸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뭐 주식, 부동산도 계속 올리겠지만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으면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